없으면 철거 작업 일정을 다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일정이 다 틀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PD님 혹시 오늘은 저한테 어떤 게 궁금해서 이렇게 오셨을까요? 오늘은 셀프 인테리어를 진행할 때 저희가 실측을 진행하는데 어떤 것들을 좀 중요시 체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찾아와봤습니다. 셀프 인테리어를 할 때 이제 실측을 가면 체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단순히 그냥 사이즈만 재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보다는 추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세세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비용이나 시간을 줄이는데 정말 중요한 작업이 바로 실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천장, 벽, 바닥 순서로 해서 이 실측을 체크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장을 한번 볼 건데요. 천장 같은 경우에는 위에 생각보다 달려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감지기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스프링쿨러, 공조 디퓨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체할지 말지도 결정을 해야 되고 또 개수랑 사이즈까지 다 파악을 미리 해야 되거든요. 막상 작업을 하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없으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갑자기 공수해 올 수도 없는 거고 미리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서 이런 것들을 구비를 해놔야지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조명을 일단은 철거를 다 하시고 교체를 하신다고 하시면 꼭 배선 상태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스위치가 몇 구인지 또 어디에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미리 하셔야지 전기 작업자분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미리 전달을 해주시면 좀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인건비가 시간이랑 직결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천장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됩니다. 천장 구조라고 하면 석고보드 안쪽에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깊이가 20cm 이 정도 나오기도 하고요.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깊이가 3cm에서 6cm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천장 깊이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요. 전기 작업의 난이도가 이 천장 깊이에 따라 또 정해질 수 있어요. 선을 넘기는 작업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기 시공하시는 팀장님들한테 미리 알려드리면 대책을 좀 마련해 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운라이트가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높이가 높은 제품도 있고요. 낮은 제품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그 제품을 준비했는데 제품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진짜 난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천장 깊이를 체크를 하는 게 좋고요. 깊이가 체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척구보드가 다 막혀 있으니까 이 깊이를 어떻게 할지 라고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쉽게 이제 집 천장에 감지기라던가 다운라이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살짝 빼서 안쪽에 줄자를 집어넣어서 깊이를 체크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베란다 쪽에 나가시면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천장이 슬라브까지 다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 전체 높이랑 그 단차 차이를 확인을 하시면 그 천장의 높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천장 깊이는 꼭 확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부분은 커튼박스 깊이인데요. 사실 커튼박스 깊이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요즘에 커튼박스 안쪽으로 해서 간접 조명을 많이 넣으시잖아요. 커튼박스 깊이가 나오지 않거나 폭이 나오지 않으면 간접 조명을 넣기가 조금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커튼도 들어가야 되고 간접 조명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폭이랑 또 깊이를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깊이가 너무 낮은 경우에는 간접 조명이 밖으로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간접 조명의 역할이 직접 조명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서 만약에 이제 목공 작업을 한다면 깊이를 조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단을 내린다거나 이런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드문 경우긴 한데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천장이 콘크리트로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두드려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천장에 이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콘크리트 천장인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거든요. 꼭 구축 아파트는 천장을 두드려 보고 천장이 콘크리트인지 석고보드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콘크리트라고 하시면 목공 작업을 통해서 천장을 새로 신설하는 작업을 하셔야지 정기적인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천장 상태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주방이라던가 화장실과 맞닿아 있는 천장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윗집에서 누수가 생겨서 곰팡이가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실크 벽지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가 쉽게 투과되지 못하기 때문에 벽지를 꼭 뜯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 예정이 있다고 하시면 꼭 이제 벽지를 뜯어서 천장 상태를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천장을 다 확인했으니까 벽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벽에도 상당히 기물들이 많은데요. 비디오폰이라든지 콘센트, 스위치, 보일러 컨트롤러, 통신암, 차단기암, 스피커, 각종 점검구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체해야 될 항목이 있다면 미리 체크를 하시고 사이즈를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또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 늦을 수 있거든요. 특히 비디오폰 같은 경우에는 구축 아파트들은 굉장히 커요. 근데 요즘에 새로 나오는 것들은 좀 작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옛날 것들은 비디오폰이 매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부분을 뜯으면 엄청 구멍이 이렇게 크게 생기거든요.
미리 목공으로 그걸 막을 수 있게 커버를 해놔야지 나중에 보강판이라던가 이런 걸 달아서 되게 못생긴 비디오폰이 되는 불상사를 좀 막을 수 있습니다. 차단기나 이런 것들도 신축 아파트들은 신발장 뒤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그 가릴 수 있는 부분들로 다 이동을 시켜 놨거든요. 근데 구축 아파트들은 뭐 주방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때에 따라서 뭐 방에 있는 경우도 있고 거실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기 싫다고 하시면 미리 옮길 수 있도록 정기 작업을 좀 하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또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콘센트가 부족한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콘센트가 필요한 곳들이 있으면 꼭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특히나 안방 침실 같은 경우에 그 침대 좌우측으로 해서 요즘엔 스마트폰들을 많이 충전을 하시잖아요. 근데 구축 아파트들은 그런 것들이 구비된 곳들이 거의 없어요. 나중에 멀티탭 꽂아서 어지럽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미리 계획을 하셔가지고 침대 양 사이드로 콘센트를 배치한다던가 가전 가구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돼야 되는 곳에 콘센트가 없다고 하면 콘센트를 미리 넣을 수 있도록 전기팀에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벽에 있는 구조물들인데요. 사실 벽에 있는 구조물은 뭐 샤시라던가 문틀 요 정도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 기능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오래되지 않았다면 사실 리폼으로 그냥 처리를 해도 되지만 특히 샤시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뭐 알루미늄 샤시라던가 뭐 10년, 20년 정도 오래된 이제 샤시들은 밀폐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시고 교체를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난방비랑도 또 직결돼 있다 보니까 비용적인 부분이 초반에 많이 들더라도 나중에 또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어 같은 경우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많이 하시는 9mm 문선도 있고요. 뭐 스텝 도어나 히든 도어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작업들 같은 경우에는 목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예산에 맞게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장과 마찬가지로 벽면에도 벽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특히나 뭐 모서리 같은 부분들에 곰팡이가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기존에 붙박이장 있던 자리던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 우측이나 좌측에 외부에 인접해 있는 세대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에 좀 취약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외부와 인접한 벽면들 뭐 벽지를 뜯어서 확인을 해본다던가 그리고 베란다 같은 데도 곰팡이나 결로가 없는지 미리 확인을 해서 단열 작업을 추가적으로 할지 말지 결정하는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벽면에 대한 체크를 다 했으니까 바닥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 바닥재가 뭔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뭐 장판일 수도 있고요, 마루일 수도 있고 뭐 타일일 수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나 장판인 경우에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게 밑에 뭔가 다른 자재가 시공이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장판만 있는 줄 알고 그 시공하러 가서 이제 장판을 걷었는데 밑에 마루가 있다거나 이러면 작업이 중지되고 철거 작업 일정을 다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일정이 다 틀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꼭 바닥재 상태를 확인하시고 장판이라면 아래 부분까지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설비적인 부분인데요. 사실 설비가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 전문가들도 뜯어보지 않는 이상 이 설비적인 부분들은 알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설비적인 부분만 안내를 드릴게요. 뭐 첫 번째로는 이제 급수랑 배수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데 뭐 싱크대라던가 화장실 그리고 베란다 쪽에 물이 잘 나오는지 그리고 배수는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공사를 하다가 뭐 이물질이 들어갔다거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나중에 시공팀이랑 분쟁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미리 물이 잘 빠지는지 또 물이 잘 나오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설비 관한 부분은 보일러랑 분배기 확인인데요. 사실 15년 이상 사용한 분배기나 보일러는 교체를 하는 게 좋아요. 누수가 있는 곳이 없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보일러를 사용하시는데 거실에만 보일러 컨트롤러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각 방에서 제어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보일러를 전체 다 교체를 하고 UTP 선을 각 방으로 다 넘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보일러를 교체를 하고 각 방에서 제어까지 하고 싶다면 이런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에어컨을 혹시라도 새로 설치할 예정이시라고 하시면 배관을 매립해서 안 보이도록 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확장 공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에어컨 배관을 좀 바닥으로 매립해서 아예 이제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고요. 꼭 실내기 위치가 어디로 위치할지 미리 계산을 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인터넷선 확인입니다.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창밖으로 인터넷선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계획해서 천장이나 벽 안으로 넣을 수도 있으니까 인터넷선 어떻게 들어오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인터넷선이 통신함이 따로 있다면 크게 걱정은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도시가스 배관 혹은 이제 계량기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요즘에는 인덕션을 쓰는 세대가 워낙 많기 때문에 도시가스 배관을 철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가스 배관 같은 경우에는 인덕션을 쓰는데 괜히 노출돼 있으면 굉장히 안 예쁘거든요. 갑자기 툭 튀어나와 있고 또 타일 마감도 예쁘게 나오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요 도시가스 배관을 철거하는 추세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때에 따라서 이제 뭐 확장을 하거나 이럴 때 계량기까지 또 철거하거나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미리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베란다 확장했을 때 저희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타워형 세탁기를 놔야 되는데 그 도시가스 계량기 때문에 딱 걸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세탁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어디에 놓을지도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셀프 인테리어 실측에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셀프 인테리어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시간과 비용을 많이 투여해야 되고, 물론 비용을 아낄 수 있기도 하지만 일을 두 번, 세 번 해서 또 비용이 더 나오는 경우도 저는 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체크를 해서 비용과 시간을 모두 아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PD님은 오늘 내용 유익하셨을까요? 네, 뭐 실측에 대한 부분을 오늘 잘 들었고요. 사실 저는 시간도 없고 그리고 현장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냥 셀프인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저희가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